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번이 세 번째로 제 이야기하는 자리인데 이 주제로 정한 이유는 나의 인간관계에 대해 아직 할 얘기가 많이 남아있었어요. 저는 제 이야기를 충분히 다 털어놨다고 생각했지만 이번 분기 지내고 나니 머리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계기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의동 가기 전에 나는 분기 동일겸 평화롭고 좀 후련한 마음으로 여행 가고 싶어서 이 주제를 정했어요. 네. 그중에 제가 PPT를 다 못 만들었어요. 일단 힘들 거예요. 저 이제 그냥 스크립트대로 읽을게요. 첫 번째로 얘기할 것은 감기학교 친구들과의 관계이다. 예전 발표에서 나는 너무 표현을 안 하고 내 마음을 꽁꽁 숨기고 나에게도 사람들에게도 거짓말을 해서 이제부터 노력해서 고쳐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고 그 뒤로 정말로 많이 발전했다. 의사 표현도 좀 더 뚜렷해졌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나에 대해 할 얘기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고 해결했으니까 노력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나대로 별 생각 없이 부딪힘 없이 조용히 살고 있었다. 그러다 이번에 태연이와 같은 기숙사를 쓰게 된 후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어느 날 얘기하다가 그때 좀 머리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얘기를 들었다. 나는 간디학교 들어와서 그 누구와도 싸운 적이 없다. 싸우다기보다는 마찰이 일어나서 막말하는 과정이 한 번도 없었다. 당연히 화를 낸 적도 많았고 내가 잘못한 적도 많아서 상대방이 나에게 화를 낸 적도 많았다. 그렇게 화를 내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 나와 상대방이 막말해서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고 존중하고 이해하는 단계까지 온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리고 내가 아마 실일기 중에 그렇게 싸우지 않은 유일한 사람일 거다. 가끔 서운한 게 있고 화가 나고 싸울 뻔한 일들이 있어도 그 싸우는 단계가 오기 직전에 나는 일방적으로 먼저 사과를 한다거나 아니면 언젠간 잊혀서 다시 좋은 관계로 돌아오겠지 하는 마음에 그 일을 해결하지 않고 마음 깊숙이 숨긴다. 그러곤 과거의 고민들처럼 금방 잊어버린다. 나는 살면서 누구와도 싸운 적이 거의 없고 싸운다는 게 너무 무섭다. 싸우게 되면 에너지 소모도 많이 되고 상대방이나 내가 상처를 받아 예전 같은 관계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최대한 피하려고 한다. 이런 면에서 난 이기적이다. 그렇게 속으로 상대방을 오해하고 미워하며 나 혼자 불안에 떨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 듯이 잘 지낸다. 이만큼 나는 표현을 안 했다. 예를 들자면 요번에 제일 큰 스트레스였던 음식. 다이어트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난 이후 나는 마음껏 생각 없이 먹을 것을 즐기게 되었다. 특히 집에서 음식을 들고 와 기사에서 사람들과 함께 먹었다. 나는 그 음식보다는 그렇게 다 같이 나눠 먹는 게 너무 좋고 지금도 좋다. 그렇게 먹다가 어느 순간부터 음식을 집에서 먹을 거를 들고 오지 않고 카페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카페에서도 꾸준히 같이 나눠 먹곤 했다. 내가 사서. 친하건 안 친하건 손을 내밀면 난 나눠줬다. 하지만 점점 갈수록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나에게 손을 뻗어 입을 갖다 대며 달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신경 쓰이고 화가 났다. 갑자기 목소리 톤이 바뀌고 나에게 다가와 몇 마디 말을 걸다가 결국엔 그 음식을 달라고 했다. 나는 내가 나 혼자 맛있으니까 먹고 싶어서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나에게 다가온 이유가 오직 먹을 것을 들고 있으니까 그닥 그런 이유니까 얻어먹고 사라지는 친하건 안 친하건 그런 사람들로밖에 안 보였다. 내가 음식을 들고 있으면 너무 자연스럽게 가져가고 나에게 몇 마디 대화를 걸고 먹고 사라지곤 했다. 예를 들어 내가 먹을 것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갑자기 나에게 다가와 심심하다고 한다든지 뜬금없이 말을 건다. 확실한 건 나를 쳐다보지 않고 내가 들고 있는 것을 쳐다보는 게 느껴진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있었는데 나는 싫다고 한 적이 없다. 거절을 하려고 해도 나는 이미 주고 있고 한 사람을 주게 되면 주변에서 날 보고 있던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이 달라고 한 적 없는데 먼저 권한다. 나는 왜 싫다고 말도 못하고 표현을 못할까? 내가 하는 표현이라고 표정으로 나타내는 것밖에 없었다. 그것을 그 사람들이 알길 바랬고 내 마음속은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스트레스였다. 먹을 걸 뿐만이 아니라 무언가를 빌리는 것도 똑같았다. 돈을 빌려주면 나에게 돈을 갚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면 다시 받을 거란 생각하지 말고 준다는 생각으로 돈을 빌려주라고 엄마 아빠는 말씀하셨다. 하지만 이게 내 돈도 아니고 난 돈을 빌리면 꼭 갚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 음식도 똑같이 내 돈이 아닌 내 돈으로 사면 돈을 지불했으니 먹고 싶으면 자신이 사 먹어야지 누군가에게 졸라서 달라고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두 번쯤은 같이 먹어도 상관없지만 계속 그러다 보면 돈에 민감해지고 무언가를 주거나 빌려주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다. 원래 나는 이러지 않았다. 나도 배고프거나 먹고 싶으면 다른 사람에게 졸라서 달라고 해서 얻어먹고 돈을 빌리곤 하고 누군가 배가 고프면 부탁하지 않아도 흔쾌히 먹을 걸 주고 돈도 잘 빌려줬다. 하지만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스트레스였고 돈에 대해 예민해지고 돈뿐만이 아니라 무언가를 빌려주는 것을 피하게 되었다. 심지어 펜을 빌려주는 것까지도. 하지만 나도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듯이 상대방에게 얻어먹고 빌리고 어쩌면 까먹어서 빌린 것을 돌려주지 않은 순간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나도 상대방과 똑같으니까 그 사람을 탓할 수도 없고 거절을 못하겠고 혼자서 미움만 쌓아갔다. 이제 그 사람의 장점은 더 이상 보이지 않고 단점만 보이게 되고 내 생각은 점점 부정적으로 변해갔다. 거절을 하거나 화를 낼 순간에도 화를 내지 않고 나 편하려고 내 탓으로 돌리려고 싸우고 만나를 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는 과정이 무서워서 시도조차 하지 않고 숨어버렸다. 항상 난 이래서 여태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한다. 그래서 아마 친하게 생각했던 친구들과 모든 걸 털어놓은 사이라 생각했지만 아마 보이지 않는 선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동기들과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표현을 안 하는데 선후배 관계는 얼마나 더 심할까? 나는 이번 분기에 새롭게 친해진 선배가 없다. 친해지고 싶은 마음은 정말 굴뚝 같았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만 친해져야지 같이 대화해야지라고 하고 정작 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냥 평소에 시비기와 대화하는 것처럼 장난치고 다가가 말을 걸면 되는데 그게 나에겐 너무나도 어려웠다. 근데 왜 그게 어려운지 난 아직도 이해가 안 간다. 다른 애들은 벌써 선후배와 친해져 편하게 지내는 사이가 되어서 난 또 그런 것을 보고 자극받아 이제 진짜로 친해져야겠다 다짐하지만 실천으로 옮긴 적이 없다. 그런 나를 보면 너무 멍청하고 나만 그런 것 같아 소외감이 든다. 그래서 다른 기수에 대한 소중함을 못 느낀다. 관심을 보이려 노력을 해도 그건 정말 한순간이다. 선배 후배들이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몰라서 주변 동기들이 선후배에 대해 얘기를 하면 거의 공감을 못하는 편이다. 그렇게 지금까지 2학년 때까지 쭉 살아왔다. 이제 우리는 해외 이동을 가고 12기는 내년에도 볼 수 있지만 10기는 이제 마지막이다. 저번에 우리 기사에서 회식으로 치킨을 먹고 방에 모여서 한 명 롤링페이퍼를 썼다. 처음에 롤링페이퍼를 쓴다는 말에 되게 걱정이 됐고 하기 싫었다. 내 롤링페이퍼에 밤도 안 채워지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은
롤페는 무슨 말을 쓰지라는 생각부터 걱정이 상점이었다. 하지만 롤페를 쓰고 나니 내가 색안경을 끼고 심하게 오해를 했던 것을 알게 되었다. 다 쓰고 난 뒤 롤페를 읽어봤는데 너무나도 감동을 받았고 아직도 한 명 한 명 내게 무슨 말을 썼는지 기억이 납니다. 모두가 정성을 담아 진지하게 써줬다. 이런 선후배 관계 덕분에 나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볼 기회가 있었던 것 같다. 항상 생각하는 거지만 이제 졸업하는 10기와 친해지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10기뿐만이 아니라 친하지 않은 동기들이나 후배들도 포함하고 조금 더 일찍 친해지고 다가갈 것을 항상 신경 쓰고 후회한다. 이만큼 나는 선후배 관계에 대해 후회를 하고 있고 단지 친구들과의 관계가 복잡하다. 내가 너무 가식적이라는 생각이 가끔 든다. 이렇게 학교에서 관계 얘기는 끝이고 이제 제 가족 얘기를 하죠. 나는 알다시피 사람들 눈치를 많이 보고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보건 나쁘게 보건 그 시선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나보단 학교 사람들이고 가족보다 학교 사람들이 우선이다. 나는 내 가족이 학교에 찾아오는 것을 싫어하고 가족을 아끼지도 않고 가족의 소중함을 못 느낀다. 남들의 시선 때문에 가족이 학교나 학교 행사에 오는 것이나 친구들이 우리 집에 놀러 오는 것을 싫어한다. 나를 안 좋게 보면 우리 가족도 안 좋은 시선으로 보고 우리 가족을 안 좋게 보면 나를 안 좋게 볼까봐 두려워서 있다. 사실 다른 사람들은 정작 신경을 쓰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나 혼자 상상의 날개를 펼친다. 그리고 내가 친구들을 대하는 모습과 가족을 대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그것만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싫었다. 가족에게 학교에 찾아오지 말라고 직설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지만 올 때마다 항상 차갑게 대했고 그럴수록 가족에 대한 미움이 빠르게 커져갔다. 나는 가족에게 내가 왜 이러는지 이유조차 한 번도 말하지 않았고 짜증만 냈었고 그럴수록 가족과의 소통은 점점 멀어져갔다. 나는 엄마가 학교 소식을 물어보는 것도 싫었고 말해주면 그 말에 다른 사람과 반대되게 얘기하는 것도 싫었고 대화를 하면서 미간을 찌푸리는 그 모습도 싫었고 운전을 할 때만 오버하며 운전하는 것도 싫었고 별거 아닌 것을 깔깔거리며 웃는 것도 싫었고 거의 모든 게 싫었다. 아빠도 마찬가지고 동생도 마찬가지로 그냥 모든 게 싫었다. 그런 가족의 모습이 다른 외부 사람들에게 보이면 나의 짜증은 주체할 수가 없었다. 가족은 아무런 잘못 없이 그저 존재하는 자체로 나에게 미움을 받았다.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 더 짜증이 나서 모든 화풀이를 가족에게 했다. 아마 내가 사춘기가 시작한 후부터 가족들을 무시하기 시작했던 것 같다. 가족이 뭘 하든 그게 아닌 것 같았고 다른 선생님이나 친구들 말에 더 귀를 기울였다. 나는 가족을 더 이상 아끼고 존중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내 자신도 사랑하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아끼고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친구들도 사랑하지 않는 것만 같았다. 지금도 외부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가족조차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내가 이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큰 죄를 지었지만 아직도 내 가족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질 않는다.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고 가족과의 소통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감이 안 잡힌다. 미안하다는 말조차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모르겠다. 그래도
이 발표 자리에서 내가 이런 얘기를 꺼내고 인간관계와 가족 얘기를 꺼내서 아마 인간관계는 내가 계속해서 안 싸우고 그랬으니까 이제는 싸울 준비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가족은 지금 엄마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너무 불편하고 이따가 코멘트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마무리로 나는 이번 분기에 어떻게 살았냐면 그냥 처음에는 생각 없이 그저 강물 흘러가듯이 살다가 점점 고민이 늘어갈수록 나의 진짜 모습에 혼란이 오고 의욕도 없어지고 부정적으로 변했다. 나만 피곤하고 바쁘고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랬기 때문에 최대한 안 바쁜 척, 긍정적인 척을 했지만 그렇게 지내면 지낼수록 더욱 큰 혼란이 오고 나의 피곤함과 멘붕을 숨길 수가 없었다. 나는 나 같은 사람이 늘어날수록 학교에 지장이 클 것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 잘 지내려고 노력을 했다. 어떻게 보면 잘 지낸 것 같기도 하고. 끝이에요. 네, 라디오 발표 잘 봤고요. 약간 더 궁금한 거 있거나 아니면 해주고 싶은 말, 위로의 말, 정말의 말. 네, 다들. 해주고 싶은 말 없어요? 네, 제가 라주한테 관심이 많아요. 라주를 좋아하고, 그래서 그냥, 항상이 아니라 그냥 라주를 계속 보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와서 라주한테, 저도 그랬었고, 그냥 막 시비를 거는데, 라주의 표정에서 이제 그런 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그냥 장난을 치고 있구나 했는데, 라주 표정에서 티가 안 나는데, 이번에는 되게 라주가 표정으로 많이 드러내고 그런 게 많이 보였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피곤해서 그래. 내가 지금 너무 일이 바빠서 그래. 넌 아무 잘못 없고 내가 그냥 나 때문에 화난 거야. 이런 식으로 자꾸 자기한테 자기 탓으로 돌리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라주한테 많이 그렇게 상처라고 그런 것도 줬었고 충분히 라주가 화낼 만한 상황을 제가 만드는 적도 많았었는데 그럴 때마다 뭔가 소통이 잘 안 된다거나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마음 나누기도 해봤으면 좋겠고 그렇게 시도를 해봤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같이 여행을 가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거기서 나주와의 추억도 만들고 싶어서 그러긴 했지만 뭔가 더 깊은 얘기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저는 나주랑. 그래서 이번 발표하면서 되게 괴로워했었던 것 같은데 되게 수고 많았고요. 꼭 같이 재미난 여행을 갖도록 합시다. 네, 더 나중에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 분 있나요? 경훈이 인기 되게 많잖아요. 사실 사람들은 경훈이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 좋아해요. 자리를 많이 누르고 양보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 되게 좋아하는데 사실 경훈이가 지금 처음으로 아주 되게 중요한 순간에 맞닥뜨린 것 같아요. 그래서 실컷 싸우고 실컷 화내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실컷 했으면 좋겠고요. 피하지 말고 아까 태연이한테 되게 중요한 말 했는데 자기 탓하지 말고 이렇게 감정이 일어난 대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욕이 나오면 욕도 했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는 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는 아까 돈 문제에 대한 얘기를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그 친구 관계든 어떤 관계에서 돈이 오고 가면 사람들이 그 돈도 잃어요. 저도 지금 그런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줄 때는 정말 그 사람이 너무 어렵고 그런 순간이어서 내가 있는 돈을 준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아끼기 때문에 줬는데 돌아올 때는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해서 준 것만큼 이렇게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돈도 잃고 사람도 잃었어요. 굉장히 뼈아픈데요. 이건 사실 어른들 사이에서 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가 받을 생각하지 말고 빌려줘라. 근데 여러분 시기에서는 세상을 배워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받을 생각 안 하고 돈을 빌려주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생각해요. 될 수 있으면 빌려주고 빌리고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빌려준 건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돈이라고 하는 건 이 경제관념이라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에 대한 관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잃기 싫어서 그런다거나 그러니까 그런 관계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돈을 빌려주고 하는 것이 그냥 어른들 하는 말에 의해서 나 돈 빌려서 안 받을 거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는 좀 더 생각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고생하셨습니다. 해주고 싶은 말 이제 없는 것 같은데 그럼 나중에 또 마치도록 할게요.